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21특강 15일차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차 같은 경우에는 회로망 및 과도현상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회로망은 회로도하고 이제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과도현상은 시정수하고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제 5장이라고 이제 저는 좀 묶었습니다. 회로망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태분한, 중첩, 그 다음에 뭐 밀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우리 전기 이론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거는 브릿지 회로, 피스톤 브릿지 회로에 이제 대해서 얘기하는 문제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만 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로에서 검유계의 지지치가 0일 때 저항의 X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자, 전원부가 있고 양쪽 A, B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은 항상 같다. 즉, 얘를 가지고 이제 쓰면 여기 P하고 R, 그리고 X하고 Q, 이 두 개를 곱한 것은 항상 같다. 이게 피스톤 브릿지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이 회로는 안정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 3, 4를 보시게 되면 X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X 남겨놓고 요거 Q만 넘기시면 요렇게 되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봤고요. 자, 2번, 회로에서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R은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내가 전압을 알고 싶으면 전압계, 전류를 알고 싶으면 전류계를 갖다가 넣는 검출부죠, 이쪽은. 그래서 검출부의 이제 내부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A점과 B점의 전위차가 같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회로는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피스톤 브릿지죠. 물론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위쪽에 들어가게 되면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이 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지 않을 때 여기 양단의 전압차, 그리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론 쪽에선 요 정도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은 같다. 그러면 R1, R3 이꼴 R2, R4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 사이 합성 저항은 몇 옴이냐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피스톤 브릿지죠. 그래서 여기 1하고 4를 갖다가 곱하면 4, 2하고 2를 곱하면 2죠. 그래서 여기 합성 저항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압계, 전류계, 내부 저항이기 때문에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은 같은 0, 벡터 합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시해 버립니다. 같지 않으면 요거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거 있어요. 그건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무시해 버리고 얘네들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와서 병렬이니까 여기 1옴, 아래쪽 2옴,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을 요렇게 연결이 되면 요게 직렬이죠. 요거 2옴, 요거 아래쪽 요렇게입니다. 4옴. 그림이 좀 별로네요. 요렇게 되면 요거 두 개 직렬이니까 합치면 3옴이고요. 요거 두 개 합치면 6옴이에요. 따라서 병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곱 3 더하기 6에 3 곱하기 6. 그래서 9에 18, 2 되겠네요. 2옴.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4번. 이게 문제만으로 보면 상자리로 이제 넣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상자리로 이제 굳이 구별하진 않아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가 평형, 벡터합 제로가 되는 조건이 되기 위한 Z4의 값은 얼마냐라고 이제 했는데, 자,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은 같은 거니까 Z1, Z2
equal Z3, Z4 해주면 되고요. 지금 Z4를 물어봤으니까 넘기면 Z3에 Z1, Z2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에다가 숫자만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Z3가 얼마라고 했냐면 3 플러스 J의 2. 그 다음에 Z1은 2 플러스 J의 4. Z2는 2 마이너스 J의 3.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뭐를 FM대로 계산할 때는 뭐를 넣어야 돼요? 분모 유리화해야죠. 그래서 양변에 3-J의 2, 3-J의 2 해서 분모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계산기가 다 하죠. 요거 그대로 누르면 되죠. 그리고 계산기 누를 때 주의하실 점은 요거 2i, 4i, 3i 계산기 누를 땐 이렇게 눌러야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정답이 4번 됩니다. 4번. 다음 5번. 그림과 같은 평형 조건에 맞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휘스톤 브릿지죠. 그럼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써보면 C1 곱하기 R2 equal 그 다음에 C2 곱하기 R1 일단 기본은 요거예요. 그런데 R의 단위는 옴이고 C의 단위는 페럿이에요. 그럼 이걸 옴 단위로 바꾸면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오메가 C분의 1 R2 C 요거 오메가 C2분의 1 곱하기 R1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여기 오메가인데 요 오메가 넘어가면 서로 약분되니까 오메가 제가 지금 생략한 거예요. 넘어가면 약분되니까. 자, 지금 요 상태에서 1, 2, 3, 4번에서 이제 얘하고 맞게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일단 4번은 틀렸죠. 이게 넘어가든 얘가 넘어오든 C2분의 1 또는 C1분의 2 그러니까 C2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 형태로 되는데 여기는 밑에 같이 있으니까 일단 얘는 무조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1, 2, 3번에서 다 분자로 되어 있잖아요. 분자로만. 분모분의 분자가 아니라. 그러면 얘 넘기고 얘 요렇게 넘기면 요거 넘어오면 C2, R2 equal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C1, R1 2, 2, 1, 1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서부터 몇 번까지냐면 17번까지 시정수하고 이제 관계된 얘기인데 이거를 회로이론 쪽에서는 무슨 파트냐면 과도현상이라는 파트입니다. 과도현상. 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고 바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가 이제 흘러갈 때 요게 이제 시간 기준입니다. 시간, 세크, 시간 기준이고요. 요렇게 이쁘게 흘러가는 요 전류. 요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전류라고 불러요. 정상전류는 무조건 I나 R분의 V를 쓰는데 일단 요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내가 실제로 전원을 올리거나 스위치를 이제 아예 껐을 때 이때 전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생각하면 돼요. 댐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막아놨다가 수문을 열어요. 그럼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양만큼. 자, 그것처럼 전기가 이제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쫙 증가를 합니다. 쭉 증가를 하다가 시간에 따라 가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모든 기기는 제가 좀 크게 그린 겁니다, 이거. 좀 크게 그린 거고요. 이 최대값까지는 버텨줘야 돼요. 이걸 못 버티면 팍 터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정적으로 바뀌는 요 구간. 요 경계선이 이제 있는데 이때 요 앞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도전류. 그리고 여기를 정상전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때 나타나는 현상을 과도현상이라고 하고 여기를 정상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개의 경계선 이거를 우리는 시정수 또는 시상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호를 뭘 쓰냐면 t를 쓰는데 우리 주기 t는 f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또 충돌이 나니까 여기서 타우라는 기호를 씁니다. 타우.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들어갈 때 타우. 그래서 이 시정수는 과도전류와 정상전류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때 시정수가 크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과도전류는 길어진다 또는 천천히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시정수가 작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짧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도전류는 짧아진다 또는 빨리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회로에 따라서 우리 시정수 표현을 세 가지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겨서. 자, RL 회로일 때 시정수 T 타우는 R분의 L 이렇게 쓰고요. RC 회로일 때 시정수는 RC라고 쓰고요. 이건 쉽죠? RC는 RC예요. 시정수가. RC는 RC. 그 다음에 LC 회로일 때는 시정수는 루트 LC입니다. LC는 그냥 루트만 갖다 씌워주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RL 직렬회로 시정수는 어떻게 되느냐? RL 회로지, RL 회로. 병렬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직렬만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RL 회로일 때 시정수는 요거 R분의 L 2번 되겠고요. 13번. 자, R1, R2 저항이 지금 두 개입니다. 인덕턴스 L 직렬회로가 있다. 시정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정수는 R분의 L인데 지금 R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리고 직렬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R1 플러스 R2 분의 L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13번. 다음 시정수 RC 회로의 시정수는 뭐냐라고 했는데 RC는 RC예요. RC는 RC인데 RC가 RC인 걸 모르면 안 되지. RC는 RC입니다. 시정수가. RC는 RC예요. 이쯤 되면 세뇌 됐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16번. 시정수 RC 회로의 시정수는 RC다. 시정수의 단위를 물어봅니다. 시정수가 요 경계선이죠. 자, 요 가로축 보세요.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시정수의 단위는 세크. 정답 3번 되겠고요. 3번 되겠고. 자, 17번. 시간의 차원을 갖지 않은. 시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시정수거든요, 시정수. 즉, 시정수가 아닌 거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2번에 RC는 RC. 그 다음에 3번에 R분의 L은 RL 회로고요. 루트 LC는 LC 회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론, 회로망 브릿지 회로. 물론 이거 말고 태분한도 있고 다른 회로들도 있어요. 근데 피스톤 브릿지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요거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이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정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과도전류를 가지고 얘기할 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열었을 때, RL, LC 뭐 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 우리 이제 기능사 정도에서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차 기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일차 문제는 이제 슬립 위주로 이제 되어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약간 좀 짜투리 문제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36번부터 47번까지 이제 요거 하나 슬립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8번서부터 65번까지가 되겠습니다. 65번까지. 여기가 이제 토크, 손실, 뭐 요런 것들, 효율, 요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단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6번. 언제 넘어갔죠?
36번.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자 입력이 P2, 슬립이 S일 때 2차 동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가급적이면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고정자가 있어요. 고정자가 이제 요렇게 이제 있고, 회전자계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웅 하고 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회전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회전자가. 요렇게. 회전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고정자 쪽에서 우웅 하고 이제 돌아가는 이제 우리 속도를, 요거를 우리는 동기 속도 ns라고 이제 하는 거고, 회전자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를 우리는 회전 속도 n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전자가 여기에 이제 들어갈 때 얘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입력이고요. 여기는 입력이고, 여기 돌아가는 건 출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입력이 100이고 출력이 예를 들어 90이면 손실은 어떻게 돼요? 손실은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입력을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여기를 2차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차 입력, 그리고 2차 입력을 기호를 보통 P2라고 씁니다.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손실은 우리가 철손도 있고, 철손에는 시스테리시스손, 와류손, 뭐 표유부하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동손이 있죠. 줄열손, 구리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하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입력 손실을 2차 동손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보통 이제 PC라고 씁니다. PC 동손. 자, 그 다음에 출력, 2차 출력. 이걸 P0.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출력. 이거를 슬립으로 따지면, 자, 입력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100% 1. 그러면 요 손실에 해당하는 거, 요 속도, NS와 N의 속도 차, 슬립이라고 하면, 이걸 S라고 한다면, 출력은 요거 빼기 요거 1-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한 번쯤은 요 상관관계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주세요. 자, 입력, 손실, 출력. 근데 손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동손이라고 표현할 거다. 그 다음에 요걸 슬립비로 이제 따지면 여기를 1, 여기를 S, 요거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니까 1-S.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력에 해당하는 건 요거, 동기속도, 출력에 해당하는 속도를 우리는 회전자의 속도로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게요. 36번부터 쭉 연결되는 문제가 몇 번까지냐면, 아까 얘기했던 47번까지인데, 이 중에서 44번이나 47번은 상짜리 문제니까 요거는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는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잘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요 문제들을 조금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순서만 잘 보시면 돼요.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입력을 P2. 그냥 쓸게요. P2. 그 다음에 슬립을 S라고 한다면 2차 동손은 PC죠. 그럼 이거를 슬립비로 따지면 입력 1, 동손 S가 될 거고요. 비례식 요렇게. 그러면 PC는 SP2 요렇게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동손 물어봤습니다. 동손의 기호가 PC죠. PC. 그러면 SP2 찾아라. 4번 되겠네. 다음 37번 유도전동기 2차 동손을 PC 바꿔야겠네. 요거 PC 2차 입력을 P2. 이때 슬립을 S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PC는 S, P2는 1. 그럼 얘가 요렇게 되니까 PC는 SP2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2, 3, 4 보니까 S라고 물어봤어요. S. 얘만 물어봤어요. 그럼 얘 넘어가야죠. 그러면 P2분의 PC 찾아라. 요거 찾아라.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네요. 38번. 삼상유도전동기 기계적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했는데, 기계적 출력은 P0,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P0. 그 다음에 여기 보기 보니까 S는 슬립이고 P2는 회전자 입력. P2가 회전자 입력이래요. 이게 입력. 그러면 P0는 1-S고 P2는 1이니까 요거 요렇게 해주면 P0는 요거 1-S의 P2 이렇게 되겠죠. 비례식이요. 그러면 요거 찾으면 정답이 4번 되겠네요. 다음 39번. 회전자의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할 때 삼상유도전의 기계적 출력 P0. 그러면 P2는 얼마라고 했어요? 1. 이거 보시면 돼. 이거 그대로. 그 다음에 P0는 1-S죠. 그럼 얘가 요렇게니까 P0는 1-S의 P2. 그러면 관계식 찾아라니까 2번 되는 거죠. 지금 앞에 38번 문제하고 39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말만 바뀐 거죠. 말만. 40번. 회전자의 입력을 10. 회전자의 입력이 10. 슬립 S가 3%. 그 다음에 2차 동손. 이거 손실이죠. 손실. 그럼 몇 와트냐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이게 10kW고요. 10kW고 그 다음에 손실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입력이 요거잖아요. P2. 그 다음에 슬립 있고 손실은 2차 동선 PC죠. 그럼 그대로 써주면 돼요. P2 이꼴 PC 는 P2 대 PC는 P2 1 손실 S. 그럼 얘가 요렇게니까 PC는 SP2가 되겠고 2차 동선 요거 물어본 거죠. 동선. 그러면 요거 슬립이 3%라고 했으니까 0.03 곱하기 P2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 잠시만요. 킬로와트죠. 킬로와트고 마지막에 물어본 건 와트니까 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2번 되네요. 300. 자, 그래서 40번 받고 41번 볼게요. 41번. 자, 출력이 10이래요, 이번에. 출력이 10. 그럼 출력 P0. 슬립은 4%라고 했고요. 슬립은 4%. 운전되고 있을 때 삼상 유도전동기 2차 동선은 PC. 그러면 출력은 1-S고 동선은 S니까 얘 요렇게 하면 SP0는 1-S의 PC가 될 것이고 지금 뭐 물어봤어요? 동선. 얘 물어봤죠? 그럼 이거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PC는 1-S SP0 숫자 들어가겠습니다. 1 빼기 지금 슬립이 4%라고 했으니까 0.04 그 다음에 0.04 곱하기 출력이 10kW. 근데 와트로 물어봤으니까 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기 누르시면요. 정답이 3번 됩니다. 3번. 자, 42번. 슬립이 4%인 삼상유도전동기 2차 동손 PC라고 쓰면 되죠. 0.4 회전자의 입력 얘기합니다. 입력 요거 P2 그러면 PC는 S고 P2는 1이니까 요렇게 자, 그럼 마무리 갑니다. 요거 요렇게 하면 SP2 이꼴 PC가 될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P2를 물어봤으니까 S의 PC 되겠고요. 슬립이 얼마라고 했냐면 4%, 0.04. 그 다음에 요거 PC 동선이 0.4kW.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1번 된대요. 1번. 43번. 이제 슬슬 지겹죠, 이거? 똑같으니까. 2차 입력 P2. 슬립이 5%, 기계적 출력이 P0. 그러면 P2는 입력이니까 1이 될 것이고, 출력은 P0, 1-S. 그럼 얘가 요렇게니까 P0는 1-S의 P2가 될 것이고, 1 빼기 슬립이 5%, 0.05 곱하기 P2가 100kW. 여기도 킬로와트로 얘기했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3번 됩니다. 자, 그래서 43번까지 한번 쭉 봤고요. 43번까지 봤고, 44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짜리고, 45, 46 볼게요. 45, 46. 두 개 묶으시는데, 자, 45번 잘 보세요. 동기와트를 P2. 이게 이제 2차 입력을 얘기하는 거죠. 2차 입력. 출력을 P0, 슬립을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를 N, 2차 동선을 P2C. 2차 측 손실이란 얘기죠. PC. 여기다 2만 쓴 거죠. 2. 2차 출력 얘기하면 P20 이렇게 써도 되고요. 효율을 표기한 것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제가 이거 기기 이제 처음 설명할 때 그림 그렸잖아요. 요렇게 놓고, 자, 여기에서 요렇게 회전하는 속도를 우리는 동기속도 NS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돌아가는 속도를 우리는 회전자의 속도 N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아까 깔맞춤. 노란색으로 깔맞춤. 요게 N, 회전자의 속도. 이때 우리 여기를 입력. 요거죠, 2차 입력. 이게 동기 와트라고 지금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손실, 동손. 요거 출력.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은 일단 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입력에 해당하는 거는 P2. 그죠? 출력에 해당하는 거는 P0.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슬립비로 한번 볼게요. 슬립. 이걸로. 그러면 2차 입력에 해당하는 건 1이고 출력에 해당하는 건 1-S예요. 결국엔 얘는 그냥 1-S지. 분모가 1이니까. 자, 다음 이거를 회전 속도로 할게요. 입력 쪽에 해당하는 속도는 요 동기 속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 고정자. 그러면 요거 입력에 해당하는 속도 NS. 그 다음 출력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회전자 속도죠. N.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요거 그림만 가지고 조금 따져주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공부는 쉽게 해야 된다는 주의죠. 제 수업 자체가.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1번의 1-S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2번이 틀렸으니까 좀 이따가 얘기하고 3번 P2분의 P0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4번 NS분의 N은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요게 입력은 맞는데 이게 손실이죠. 손실. 출력이 들어와야 되는 손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다. 다음 48번. 자,
48번은요. 자, 48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48번부터 쭉 가서 59번까지 토크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 48, 49, 50, 51, 52, 53번까지가 상관관계 따져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유도전동기에 대한 토크에 대한 식이 좀 긴데 간단하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이거. 토크 T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는 토크 T는 우리 앞에서 쓰던 거 975 N분의 P 킬로그램 미터죠. 뉴턴으로 주어지면 곱하기 9.8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물론 유도전동기 토크 계산한 것 중에 동기와트로 이제 바꿔갖고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얘는 잘 나오죠. 필수식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요거만이라도 기억하시고 48번 토크 T와 단자전압 V1이라고 할 때 관계식은 어떻게 했냐? 제곱에 비례한다. 2번. 49번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전동기 공급전압이 2분의 1로 감소되면 토크는 어떻게 했냐? 자, 토크 T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이게 원식이죠. 얘가 2분의 1배로 준대요. 전압이. 그럼 요거 제곱 들어가면 4분의 1의 V의 제곱. 그러면 토크 T에서 요거는 원식이고 이거 이렇게 이거 원식이고 남는 건 4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고요. 4번. 51번. 이걸 말로 한 거예요. 앞에서는 이거를 식으로 이제 썼다면 이건 말로 한 거죠.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기전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2승에 비례한다. 1번 되겠습니다. 자, 54번. PkW N RPM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식이죠. 토크 T는 0.975 N분의 P인데 지금 여기가 킬로와트가 주어졌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이거하고 얘하고 합쳐지게 되면 975가 되겠죠.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55번. 3kW 1500rpm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몇 뉴턴메타냐 라고 했어요. 그러면 토크 T는 0.975 N분의 P인데 RPM이 1500이고요. 출력이 3kW니까 3000.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죠. 킬로그램 미터.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5번이니까 1.95 나온대요. 1.95 킬로그램 미터래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뭐만 하면 돼요? 곱하기 9.8만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몸무게에다가 곱하기 9.8을 하면 뉴턴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55번 2번. 57번. 57번과 58번 요 두 개는 동기와트에 대한 이제 암기 문제인데요. 동기와트는 뭐라고 하냐? 동기속도하에서 2차 입력. 2차 입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회전자 쪽을 얘기하는 거죠. 회전자의 입력을 말한다. 1번 되겠고요. 58번 동기와트로 표시가 되는 것은 뭡니까? 토크죠. 토크. 그래서 1번 되겠고요. 다음 60번. 자, 60번, 61번, 62번 뭐 요거는 이제 아니네요. 60번하고 61번 두 개네요. 또 손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손실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무부하손과 부하손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부하하는 거. 무부하손은 철손이라고도 하고
부하손은 동손이라고 한다. 구리요. 전류가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손실. 무부하손은 철에서 항상 나타나는 손실이기 때문에 같은 말로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얘는 고정손이라고도 하고, 얘는 부하 변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변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무부하손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히스테리시스와 와류가 있죠. 와류손 이런 것이 있고, 동손의 가장 대표적인 건 줄열손이죠. 줄열손. 줄열손. 같은 걸로 또 뭐가 있어요? 구리손 아니면 저항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 뭐 기계손, 마찰손, 유전체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게. 자, 다음. 전동기 손실 중 측정하거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효유, 부하손 4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 어디는 답이 1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계손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디 있었냐면 변압기 있죠, 변압기. 기계손은 발전기나 전동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손실이니까. 근데 변압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발전기나 전동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하고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참고하시고. 61번. 유도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 구리손이란 저항이죠, 저항.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6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62번하고 3번 봅니다. 출력이 10kW, 효율이 90%, 기기의 손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입력은 손실 플러스 출력이고 손실은 얘가 넘어가서 입력 마이너스 출력을 하면 우리는 손실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출력은 주어졌는데 입력이 없어. 그래서 뭘 이용해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효율 에타는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되죠. 곱하기 100. 그러면 자리만 바꾸면 입력은 에타의 출력. 그러면 효율은 0.9, 출력은 10. 자, 그래서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1.1 나온대요. 1kW. 그러면 여기 11.1에다가 출력 10을 빼면 1.1이 되겠네요. 정답 2번. 63번. 삼상 유도전동기 전격 전압을 VN, 출력을 P, 1차 전류를 I1, 역료를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효율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기. P 킬로와트. 이거 뭐예요? 유효전력이죠. 그리고 삼상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유효전력 삼상,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효율이 있으니까 곱하기 에타. 그러면 에타는 넘기면 루트 3 V 코사인, VI 코사인의 P가 될 것이고, 지금 P가 킬로와트니까 10의 3승. 기호만 갖다가 쓰면 되죠. 세타 빠졌네요. 요거 VN이라고 했고요. I는 1차. 끝났네요. 요거 찾아라.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차 문제까지 한번 봤고요. 이 15일차 같은 경우는 슬립에 대한 비, 입력, 출력, 손실, 이 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짜투리죠. 토크, 효율,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